자, 양해동 열사 연결식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같은 시절에는 뭐 민주노총이고 진보당이고 민주당이고 힘 합쳐 싸우는 게 맞아요. 네. 선수로 뛰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쉽게 표현하면 집회 한 번 안 나온 사람들이 콩나라 판나라합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우성치고 있는지.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요. 처음에 100명 나왔다가 나중에 1000명 나왔다가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나오면서 싸움을 이겨가는 거지. 양해동 열사 장례식, 난 저 장면 보면서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윤석열 때문에 그거에 항거하다가 윤석열을 꼭 물러나게 해주시오라고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저 장면들을 보면 피가 끓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저런 이야기하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실제로 현장에 집회 현장에 나가서 뭔가라도 해보신 분들은 저런 이야기 죽어도 못합니다. 저 숫자가 지금 당장은 10,000명, 20,000명이지만 저런 숫자들이 많고 많아져서 물러가라고 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대표도 가서 저걸 했지만 언론이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았죠. 저 표정 한번 보세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약자가 돼서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대예요, 연대. 전략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전략은요, 전략 짜는 사람이 하면 되지. 왜 내가 정치인이 돼가지고 자기 전략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어. 연대에서 최대한의 약자들끼리 노조 싫어했던 사람도 노조가 윤석열하고 싸운다고 하면 손 잡고 싸우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뭐 저기 가가지고 지금은 저런 데 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국민들이 원하니까요. 이재명 대표 민주노총하고 손잡지 말라고 할 사람들 있잖아. 선거에 불리하다고. 전 양해동 열사가 본인 그 분신을 택한 것도 이 억울함의 발로라고 그쵸, 생각하는데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 건설 노동자를 모두를 폭력배로 취급한 이 현 정부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 표현이었다고 보는데, 실제로 김기현 대표가 대표 연설을 하면서 건폭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런 용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 지금 사실 저희가 괴물과 지금 맞서 싸워도 뭐 할 판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이런 거였습니다. 건폭머리는 정부의 존재 이유도 자격도 없는 이야기다. 저렇게 싸워야지. 결국에는. 저기 싸우는 거예요. 언론들이 말해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찾아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끝까지 들어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대라고요. 어려운 말로 선진국에서 제일 가치 있게 쓰는 표현이 솔리데리티예요. 연대하는 거. 뭐냐? 약자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죠. 너 불리하니까 너 빠져. 이게 쉽게 표현하면 저쪽 프레임에 강자의 논리죠. 강자의 논리일 뿐 아니라 이간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너는 빠지고 너는 들어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다 보면 방법이 생기겠지. 끝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번에 보니까 장례 행렬을 또 한 막았어.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 경찰이 불법이라고 또 막아. 그 장면 저런 거예요. 진짜 미친놈들인 거지. 저거 죽인 사람이 윤석열이고 경찰이잖아. 장례식장도 불법이라고 막아. 그리고 장례식은요, 집회에도 안 속하지 않는다. 장례식은 집회에 신고도 안 해도 돼요, 원래. 폐륜이에요, 폐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경찰이 그 데이지비 잔독 범행 이런 거예요. 수사 예산은 줄이고 시 진압 예산을 늘린다 이런 거. 수사하는 예산은 줄이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건폭몰이 할 때는 특진 90명. 그리고 마약 수사는 특진 50명. 이딴 식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안전질서 유지 비용을 2배 이상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집회 같은 거 하면은 경찰 동원시켜가지고 집회 막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져야 될 경찰이 이제는 국민을 막겠다라는 걸로 완전히 급하게 회귀한 거죠. 지금 집회 시위에 대비하는 내년도 예산, 경비 예산 등을 8.4% 증가하겠다는 거. 강경 대응 일변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굉장히 두려운 것 같습니다. 음. 국민이 무서운 거죠. 이제 현 정부는 뭐를 국민들에게 잘해줄 수 있을 것은 없고 막아야 될 그런 기제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요. 참 저희가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뭐 물러서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명박 때로 완전히 회귀했는데 질서 유지 장비. 저 말은 우리가 보기에 안전 질서 유지 되게 야, 그 안전이 이태원에 있었다면 사람이 159명 죽었겠니? 저거는 시위 진압하겠다는 건데 저게 안전 질서 유지란 이름으로 2배 이상 증액을 요청을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가장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게 대규모 시위 시 집단 진출 차단선으로 활용하는 등 저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명박 때 버스 차벽 만들어 갖고 위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보다 조금 작은 차 요거를 사겠다는 거야 이 돈이. 그래서 집단 진출 차단선으로 활용하는 등 단순 인력성이 아닌 하나의 전술 요소로서 활용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엄청 길게 했지만 버스보다 차벽. 조금 작은 차 사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9억 원에서 97억 원으로 2배 이상 증액을 한 거예요. 2배가 뭐야 이게? 3배 정도 되는 거네. 그럼 우리 그러니까 시위 문화가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충돌도 일어나지 않고 폭력적인 집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강경하게 진압을 하고 대치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분명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오히려 지금 경찰에서 그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할 정도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이게 꼼수지 않습니까? 이런 폴리스 라인을 예산을 들여서 작은 차로 위헌적인 요소를 빗나가면서 구매를 하겠다라는 게 참 도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명박 산성도 위헌이고 차벽도 위헌이에요. 봐봐요. 과잉 금치의 원칙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이거를 원천 봉쇄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법에서는 최소한 굉장히 위험이 있을 때만 개입해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원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태원에 적용됐다면 사람 안 죽었잖아요. 다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있는 이 대가리들이 지금 상상하는 것 자체는 그냥 시위 진압할 테니까 장비 필요해. 그러니까 예산 올려줘. 그러면 수사 예산은 줄여요. 진짜 우리 민생 예산이잖아요. 그게 나쁜 놈 잡고 도둑놈 잡고 사기꾼 잡고 하는 거 이 예산은 줄여요. 이 망할 정권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시위는요 내버려 두면은 경찰들 없어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 평화 시위 하잖아요. 지난번에 그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한다고 막 시위할 때 정말 일단 무조건 다 차 몇 대 불지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시위하면 정말 촛불 집회로 정권을 바꿀 만큼 평화 집회를 하는 국민들에게 왜 이런 쓸데없는 비용을 들여서 낭비하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프랑스에서도 이 유혈 사태, 이 폭력 시위가 자꾸 늘어나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하게 그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람만 어떻게 처벌을 하는 식으로 변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번에 그 이태원 특별법을 이제 통과시켜 달라고 유족분들이 단식을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답니다, 드디어. 원래 민주당의 원칙은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야 더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근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사건이잖아, 이태원이. 그러다 보니까 안 돼. 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반대를 해. 뭐 저 참사의 뭐 정치적 이용 뭐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정의당도 그렇고 각 정당들이 6월 달 안에 끝내자라고 해서 다음 주에 패스트트랙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이 특별법 촉구하는 우리 그 유가족들이 차량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걸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자식 잃은 부모들이 지금 그렇게 길거리에서 그 고생을 또 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나라가 맞냐고요. 제 속이 너무 상하던데요. 우선은 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자 처벌이 돼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었고요. 거기다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네. 다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고 뭐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 저희가 탄핵을 시켰다고 하지만 그 자리 거의 유지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는
진상조사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은 12월 달에 이제 처리될 예정이고요. 지금 패스트트랙 올라가면은 내년 3월 달 총선 직전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될 예정인데 윤석열 그럴 거 아니야 이제. 충분히 국회에서 뭐 토론이 안 된 것이므로 또 거부권. 근데 그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 자체가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푸시를 하는 거고 저자는 사실상 이번에 총선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윤석열 싫어하는 우리나라 국민 60%가 일제히 쏟아져 나와서 윤석열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자, 어쨌든 민주당이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선거에서 180석 이상 얻어서 안 돼요.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선거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180석 얻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지금 180석은 아니더라도 압도적 의석이 있을 때 뭔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해서 후보가 돼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한테 압도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무슨 명분으로 제가 할 수 있겠냐. 그 목소리를 왜, 뭐 때문에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남은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뭐- 저쪽도 선거 전략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의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윤석열은 나름대로 잘못된 법이라고 거부권 행사하는 거고 그런데 이때 윤석열 지지율이 높으면 그게 먹혀요.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완전 바닥이잖아요. 뭘 해도 이제 안 먹히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아우 저 모질이 또 저런다라는 프레임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삶의 철학은 아닌데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안 돼, 뭐 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지진 않지만 최소한 더럽힐 수는 있다 이런 심정으로 싸우거든요. 그러면 멋있는데? 지금 최소한 민주당이 뭐 180억이었는데 어쨌든 할 필요 없이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을 거야. 지금 뭐 검찰이 검찰이 너무 심하게 하고 있고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고 그건 다 전 개인적으로 그냥 궁시렁거리게 그냥 넋두리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아까 푸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 할 수 있게 아주 중독자를 만들어 하는 것도 국민들의 마음을 바꾸는 거고요. 네. 우리가 최소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해서 쟤네들을 흔들어 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지금 그 12구 참사 특별법도 어쨌든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그렇죠. 되고요.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한 후속 조치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민생 법안들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월 말이 요동칠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이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하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한다고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지 사실은.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자기 비리 문제잖아요. 진짜 탄핵 걸어야죠 그때는. 그럴 때는 그런 상황이 돼서 뭐 당장 12월 달은 아직 멀리 남아 있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을 거부할 수 있을까? 해줘도 땡큐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던질 이슈는 되게 많다. 여기 이제 아까 또 조국 장관 이야기를 어떤 분이 떠보셨던데 유리하고 불리한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요. 저는 우리가 조국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밑바닥을 깔아주면 되는데 이미 정치 박사님들 나오신 거야. 정도는 조국을 싫어한다. 근거는 사실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론조사 1000명 중에 조국 찬성 45%, 조국 반대 50%면은 사실 그건 여론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어차피 그분들 투표장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자기가 이제 조바심에 이런 게 있는 거지. 조국이 이슈가 되면은 보수들 결집하지 않을까? 정도 결집하지 않을까? 그럼 진보는 가만히 있어요? 진보층, 민주당 지지층의 절대 다수가 조국 출마라고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투표장에 나가고 싶게 만드는 거야.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끌어내리던 민주당 그 수박들에 대한 분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방선거 때 투표장에 안 나온 세대가 누구냐면 민주당 지지층들이에요. 40대 50대. 투표장에 안 나왔어. 전남 안 나오는 거 보셨죠? 그게 뭐냐? 민주당이 실망하거든요. 민주당이 실망했다는 게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해서 실망했겠어요? 아니에요.
의리 없는 것들이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게 총선이라니까. 이번 총선, 이번 대선만큼 나오면 민주당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이상하게 선동하는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국 장관은 학자다. 그리고 너무 점잖아서 못 싸울 거다. 이런 프레임을 확 걸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 여러분들 점잖고 선한 사람이 조국 장관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빡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 진짜 화나면 정말 무섭고요. 그리고 오히려 조국 장관님이 총선에 나오면 국민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분이 얼마나 억울하면 저렇게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싸우겠다고 나왔느냐라고 오히려 한 번 더 조국 장관을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진 거, 진실을 알게 되면 전 또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말의 핵심은 조국 장관이 나와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미리 전선을 긋지 말라는 거죠. 지지자 입장에서 주저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게 내버리면 되잖아. 웬 정치평론가면 그렇게 많아. 난 그건 진짜 싫어요. 의리도 없는 거지. 아유, 여기까지 하시고. 자, 1부 마치겠습니다.